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면 철거 방식 재개발 줄줄이 제동 걸렸다. 동의율 재검증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또 이슈로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각종 규제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규제 중에 하나가 국토부가 임대 아파트 비율을 최고 30%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파장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서울시는 2030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전면 철거보다는 건물과 시설을 남기는 방식을 지향하겠다. 또 도시 건축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층수와 외관 디자인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일몰제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동의서 및 주민 동의율 재검증을 지시하겠다라고 마지막 하나 더 붙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지금 전농 9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서울시가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구역 지정 요청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구역 지정 요청 제안을 하려면 주민의 동의율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주민의 동의율이 제대로 거쳐졌는가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면 재확인해라 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게, 일단 동의율을 걷어서 요건을 충족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또 다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많은 얘기가 기사 하나에 짬뽕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가 있어서 그렇죠.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요. 네. 그냥 앞에 뭐 임대 아파트 비율 조정, 이거는 상향 비율 조정은 국토부 올해 업무 계획 중에 있는 내용이고, 주택 정책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이 정비 사업의 임대 주택 비율, 그다음에 주택 규모별 건축 비율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있거든요. 네. 그걸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 공급을 지역별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차후에 올 하반기 정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사업이 가고 있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는, 근데 되게 이 서울시에서 나왔던 이 관련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된 언론 기사에 따르면 조금 과도하게 소급 입법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를 아직 못 받았으면 다 적용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분쟁이 될 만한 사례들이라서 이거는 일단 별개. 아무튼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마련은 뭐냐면,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애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을 신규 지정할 곳들에다가 어떤 식으로 가이드할 건지에 대한 밑그림을 하는 건데, 이건 내년까지 용역을 할 거예요. 내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할 거고, 그 용역 업체를 정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가는 데들이 갈 건데,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지금처럼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이 아니라 그냥 동네가 보존할 만한 데 있으면 냅두고, 같은 재개발 구역인데 일부 집들은 냅두고 일부 집들은 소규모로 그냥 재건축 몇 개 동 정도 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의 구역되는 이런 모양새의,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보았던 전면 철거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다른 형태로, 이제 그런 형태, 이런 완전 바뀌는 형태의 재개발 방안을 담은 형태로 계획을 세우겠다, 용역을 그렇죠.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열악한 노래가 싹 헐리고 아파트가 바뀌는 게, 그런 데들이 새로 나오긴 힘들겠구나,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볼 수 있었던 대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 중에, 일몰제는 기존에 2012년 2월 1일 날 법 개정되고 2015년 9월 1일 날 한 번 더 부칙 개정이 됐었던 내용에 대한 게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게 내년 3월 2일 날 작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그렇죠. 따라 서울시 안에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해제가 되면 사업이 추진 못 될 가능성이 있는 데들, 이제 이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요번 기사에서 포인트를 잡은 거는 재개발 동의서 주민 동의율 재검증 지시하라. 이건 뭐냐면, 기존의 재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던 곳,
또는 재개발 가다가 해제된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곳들이 다시 재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은 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가면 되는 곳 또는 갔다가 멈춰섰다가 완전히 해제가 재추진하는 곳들 중에서 이제 이 어디를 정비구역 지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걸 보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 보면 뭐 토지 등 정비 계획 수립할 때 60% 이상 동의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60%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요구하는 거는 75%까지 동의를 받아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75%는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허들을 실제 조례보다 더 높은 선을 요구하니까 이건 법에 있는 내용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이 요구를 하는 거냐. 실제 추진하는 주체들 추진위 그러니까 추진이 엄밀히 얘기하면 추진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지금 정비구역이 지금 된 데가 아니니까 추진 주체들이 그거를 가지고 불만을 지금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게 서울시가 왜 이런 포지션으로 나오고 있느냐 얘기를 좀 하면 이게 밖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재개발 사업 안에서 사업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반대 세력도 되게 강성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참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재개발되면 아파트 동네 싹 바뀌고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분들도 계세요. 재개발 구역 안에 큰 건물을 갖고 있거나 내가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포함이 되면서 뭐 아파트 한 채 받고 상가 몇 개 받는다고 나는 싫은데 난 이 건물 대로변을 끼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갖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개발 사업을 가면 완전 안티로 돌아서서 재개발 사업이 가는 걸 막고자 온갖 이제 법률적인 투쟁을 포함해서 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정비계획 수립했던 게 해제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조합 설립이 못 가면서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 동의를 못 얻으면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흐지부지 해제되는 사례들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천동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기사에서 보면 마천 사례가 있지만 그런 해당 이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재추진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이 정비구역 지정 받은 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왜냐하면 여기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하는 기준이 잘못됐다. 그래서 구역 지정 받은 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한 걸 취소해라 이런 소송을 했고 그게 지금 여전히 분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쟁들이 다른 지역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등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급적 하라, 뭐 이런 의지로 어떻게 좀 초법적인,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도 느껴지긴 하죠. 근데 옳다쿠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송도 있고 머리 아프니까 더 일부러 높은 허들을 요구해가지고 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긴 합니다. 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자, 그래서 당초의 기준보다 더 높은 동의율 기준이라는 걸 요구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쟁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얘기 나왔던 것이 동대문구 어디죠? 전농 구구역. 전농 구구역. 네, 네. 거기는 기본 계획이 살아 있는 곳이에요. 근데 구역을 약간 확장해가지고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재추진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안 하다가 지금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곳이고 뭐 금호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구역이 있다가 해제됐다가 지금 다시 추진하는 곳이고 뭐 청파일구역 같은 경우도 옛날 2004년에 수립했던 2010 기본계획이 살아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고 뭐 여러 이슈에 따라서 재개발 할까 말까 했던 데들이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재추진 구역은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투자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되게 많아요. 재개발 구역 지정이 최악의 경우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또 물건을 잘못 살면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청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함정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장 리스크가 크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봐요. 그래서 주민 동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이건 얘는 지금 요건 자체를 강화한 게 아니라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조합 설립 취소, 무슨 뭐 추진이 취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대로 된 동의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번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 오히려 사업이 더 지지부진해지고 서로 싸우느라 안 가죠. 그럼 싸우느라 뭐 10년씩 가니까 네. 아싸리 깔끔하게 동의를 넘겨놔라. 그리고 책 잡히지 않게 그동안 판례가 수없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책 잡히지 않게 정말 이 사람이 동의했냐, 정말 이 동의 내용이 맞냐, 정치 사인한 거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해봐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초기에는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또 역으로 뒤져보면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었겠지만 타구역에서 이런 일들이 워낙에 비일비재하게 많았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실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손해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장님은 사업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진짜 거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와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동의서를 낸 게 맞는지, 그리고 동의서 취하할 생각은 없었던 건지, 실수로 낸 건 아닌지, 착오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증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은 방법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서울 도심권이고 도심권 내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다 꽁꽁 묶으면 좀 한 3, 4년 지나면 또 가격 폭등이라는 안 좋은 결과로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보십니까? 얘기죠. 왜요? 3, 4년 뒤에 어떻게 공급을 해? 지금 재개발 이제 구역 시정하면 이거 10년 뒤, 15년 뒤에 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이슈가 없잖아요. 10년 이슈가. 뒤. 그러니까 3, 4년 뒤랑은 네. 지금 재개발 구역 지정해서 사업하는 거랑은 너무 빠른 얘기고 지금 이미 사업 시행인가 받은 것도 3, 4년 안에 입주가 안 되는데 네, 한참 뒤에 얘기고 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네. 도심 안에 새 아파트가 장기적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10년 뒤, 뭐 15년 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을 만한데 그렇게 공급할 만한 물량들이 진짜 급감하는 어떤 원인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10년 걸린답니다. 더 걸려, 더 걸려. 아이고. 아니 속도가 생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 나 2010년에 네. 여기서 애들 초등학교 보낼 줄 알고 재개발 샀는데 네. 딸 시집 보내게 생겼어. 거기서 그렇게 늦어져.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은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 네. 미리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들은 또 있으면서 가격이 그렇죠? 등락은 하죠. 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